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번 달에 VIP 플랜 교육하면서 그 뒤에 잠깐 설명했던 이런 수수료 부분인데 그때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리고 그때보다 이제 한 달 더 일을 해보고 들었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준비했고요. 우리 지금 계약 청약까지 다 넣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여기에 계약 아직 안 넣어 보신 분들, 급여 아직 안 받아 보셨죠? 그 저희 급여가 크게는 수수료하고 시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합산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 놨잖아요. 저희 메가의 수수료, 그다음에 다른 GA들의 수수료,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 놨냐면 FC 기준으로는 수수료는, 그러니까 시책은 전부 다 동일해요. FC나 뭐 지점장이나 본부장이나 대표님 또한도 본인 계약을 했을 때는 다 똑같은 시책을 받아요. 대신에 이제 수수료 부분에서 직급별로 이게 차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FC들은 70%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돼요. 7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0만 원 계약을 했다. 그러면 700%인 7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수수료를 전부 다 한 번에 주는 건 아니에요. 다음 달 2월에 주는 수수료가 있고 유지로 주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타 GA라고는 써놨지만 이제 큰 회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계약을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우리 이 총 수수료는 7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메가금융프라자는, 저희 메가는 400만 원 정도를 다음 달에 주고 나머지 300만 원은 계약이 유지되면서 유지 수수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 GA들은 이 비율을 보면은 지금 저희는 40%, 30%죠. 근데 이거를 타 GA들은 50%, 20% 또는 60%, 10%까지 이렇게 비율을 바꿔요. 그래서 다음 달에 주는 돈을 더 많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나 다른 GA들이나 FC들이 특정 뭐 생명보험회사 시책 많이 주는 곳을 빼고 평균적으로 그냥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섞어서 계약을 했을 때 보통은 800%에서 900% 정도가 다음 달에 들어오거든요. 수수료가 총 시책이 합쳐져서. 근데 저희 그 메가를 보면 뒤에 유지 수수료를 300%를 준다고 돼 있는데 타 GA들은 200%, 100%까지 줄어드는 회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걸 앞에다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랬으면 당연히 다음 달에 주는 돈이 더 훨씬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랑 비슷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제가 이거 회사 이름들은 가려놓은 건데, 이게 지금 같은 롯데 손해보험인데 이 왼쪽이 저희 메가 거고 오른쪽이 타 회사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다 보면 전체를 다 보기에는 좀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만 보면 되거든요. 보면은 여기 500% 플러스 500%, 여기는 메가나 다른 회사나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 맨 위에 이것만 빼고 밑에 1주차 기본시상 500%, 500%, 300%, 100%, 100%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이 타 GA는 기본시상이 현금 100%예요. 그러니까 시책이 다음 달에 주는 시책은 100%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메가를 보면 구간 없이 1일부터 31일까지 언제든지 계약을 하더라도 기본 180%에 메가에서 추가적으로 추가 시책을 더해서 총 40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기본 수수료가 400%, 그다음에 시책이 400% 해서 총 800% 정도가 다음 달에 수수료로 들어가는 건데, 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6대1, 뭐 60%, 10% 수수료를 비율을 바꾼 다음에
양은 같지만 앞에 좀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하고 뒤에 시책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엔 FC들이 받는 양이 300%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달에는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들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렇게 같은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이제 이것들이 우리 유지 수수료가 더 많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러면 이제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유지 수수료가 들어오기 시작할 건데 이제 그때부터 유지 수당으로 쌓이는 양들이 다른 회사랑 비교를 했을 때 월등히 많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70%를 주고 시책을 주는 건데 결국에는 수수료는 앞뒤를 좀 바꿔서 많이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뒤에서는 이렇게 빠지니까 결국에 받는 양은 비슷하기 때문에 FC는 잘 모른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은 엄청난 차이들은 없어요, 다른 회사들이랑. 근데 생명보험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보면 똑같이 왼쪽이 저희 거, 오른쪽이 다른 회사 거거든요. 그냥 제일 크게 보이는 숫자만 봐도 600% 차이 나죠. 저희는 1800%, 오른쪽은 1200%. 그리고 이게 1500%인 데도 있고 1700%인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총량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00%나 차이가 나는 거면은 우리 기본 수수료가 700%잖아요. 수수료가 거의 2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보시면 요 앞에 ABL 생명 같은 경우에 저희는 2월이 300%가 나오고 타 회사는 180% 나오죠. 근데 왜 저희랑 다음 달에 급여가 비슷해 보이냐? 이 생명보험도 아까처럼 수수료를 뒤에 거를 앞으로 좀 땡겨놨기 때문에 합산을 해보면 다음 달에는 별로 티가 안 난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린 거고, 지금 이 수수료 이거 보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이해돼요 다? 자,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다 똑같아요. 보면은 자, 이거 정규 시상을 빼고 인보험 시상으로 보면은 똑같이 200%씩, 그다음에 통합 어른이 간편 100%씩, 연속 가동 300%씩 다 똑같거든요. 이 메리츠 클럽도 똑같이 있는데 여기 지금 밑에 잘린 건데 다 똑같은데 여기 지금 다른 회사를 보면은 기본 100%에 추가 400%로 해서 총 500%를 다음 달에 준다고, 이거래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래 시책만 500%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거를 보시면 150% 기본 시상, 메가에서 추가로 주는 230%에서 380%고 여기가 500%니까 120%가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는 없는 메가에는 특별 시상이 또 추가가 따로 있어요. 300%가. 그러면 저희가 총량은 180%가 더 많은 건데 이 회사는 이 300%를 먼저 120%를 선지급으로 맞춰서 앞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180%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120%가 더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총량으로 봤을 때는 180%가 줄어드는 거다. 총 시책 자체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너무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회사나 뭐 만나다 보면 다음 달 수수료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다 이런 작업들이 돼 있기 때문에 앞에 다음 달에만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결국엔 총량을 보면 더 적기 때문에 이 앞에 많이 주고 총량을 조금 주는 거는 회사한테 좋은 거고 FC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돈을 주고 이자를 받는 셈이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거에만 너무 포커스가 돼 있는 곳은 좋은 곳은 아니다. 이것도 지금 못 보신 분들도 있어서 똑같아요. 같은 회사에 같은 원수사에 같은 월 같은 주차거든요. 보면은
기본 인보험 시상부터도 100%가 차이가 나고 총량에서는 2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본 이월 시상을 100%만 줘도 저희는 200%를 주는데 저희랑 비슷한 이유는 수수료 지급 선지급률이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여기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죠, 차이가. 그 이유가 저 지금 맨 위에 보이는 이 순금 시상이 저희는 10만 원을 넘기면 금을 2돈을 주는 건데 타 회사는 금을 1돈만 주죠. 그러니까 금이 1돈씩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반절씩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1돈, 2돈, 3돈, 5돈이 빠져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급여를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받아볼 분도 계실 건데 여기는 이제 시책을 빼고 아까 기본 수수료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 여기 신계약 수수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40%였던 다음 달에 주는 이월 수수료, 그다음에 여기에 고객 관리라고 되어 있는 곳이 유지 수수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음 달에 받았던 이월 수수료인 거고 이게 유지 수수료인데 지금 이분이 딱 매출을 한 달 평균 100만 원씩 1년 조금 넘게 하신 분이에요. 한 1년 2개월 정도 했던 분의 급여 명세표인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좀 넘었더니 유지 수수료가 쌓여서 내가 신계약을 넣었던 거를 빼고 그동안 넣었던 계약을 잘 유지를 했을 때 이렇게 300만 원씩 유지 수수료가 매달 들어오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매출을 좀 더 많이 하신 월 평균 200만 원 정도 하신 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동안 유지 수수료가 차곡차곡 쌓여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 월 평균 400~500만 원 정도 하셨던 분은 이렇게 유지 수수료가 920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름을 가리진 않았는데 지금 저희 유지본부에서 잘 하고 있는 이제 팀장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500만 원 유지 수수료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이 사이를 받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별도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시책에서도 저희가 유지 시책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계약을 들어가면 다음 달에 주는 게 있고 1년을 유지했을 때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작년 6월에 넣었던 13차 시상, 2차년 시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 비용만 12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왜냐? 저희는 이거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고 총량을 많게 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뒤로 갈수록 받는 양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월 평균 한 400만 원 정도를 한 1년 6개월 정도를 하신 분인데 이렇게 해서 시책이랑 수수료를 다음 달에 받았던 이월이 아닌 유지분으로만 해도 거의 2천만 원씩을 매달 꾸준히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회사였다. 만약에 이월에 조금 더 주고 총량을 줄이는 회사였다. 그럼 여기서 반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여드렸던 거고, 이 수수료 교육을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서 얼마를 판매하면 얼마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기본적인 건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보셔도 나중에 급여를 받아보면 각 팀장님들하고 급여 면담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고 이게 왜 이만큼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얼마를 계약했을 때 급여가 얼마가 될 거고 그래 내가 그런 목표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총량이 더 많게 가는 거지 다음 달을 포커스로 두진 않아요. 근데 지금 딱 6개월 된 저희 유지본부의 직할 지점에 신입이 있거든요. 지금 이 급여는
아까 보여드렸던 다음 달 수수료, 다음 달 시책만 받은 거예요. 아직 유지 수수료를 받기 전이에요.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딱 이렇게 5개월 정도를 4월부터 시작해서 급여를 받았는데 이 5개월 합산 급여가 딱 1억 정도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유지 수수료를 받게 되고 이제 내년으로 지나가게 된다.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시책이나 수수료가 뒤에 게 붙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같은 매출을 해도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겠죠. 여기까지 보면서 질문 없으세요? 수수료나 시책 같은 거? 네. 그게 계약 우리 청약을 하고 이게 몇 회 차에 이제 해지가 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 수수료? 수수료만 빠져나가 환수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급여를 받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수수료도 받고 시책도 받죠. 이것도 받은 회차별로 이제 받았어요. 우리가 첫 번째 받았어요. 그러면 1차월은 100% 환수, 2차월은 95%, 3차월은 90% 이런 식으로 80, 70, 60, 50, 40 가면서 이제 1년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1차년 이월 시상들은 환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6개월만 유지를 했는데 고객이 6개월 차에 6회 차에 갑자기 보험을 해지를 했어. 그럼 내가 받았던 총 수수료 100% 중에 50% 정도만 환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은 유지를 했기 때문에. 시책도 마찬가지.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1년 시책 같은 경우는 1년을 보는 거예요. 다음 달에 시책을 받으면 1년까지 그 환수율에 따라서 환수를 보는 건데 보험료가 이제 13차월 보험료가 입금이 되면 환수는 없어지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13차월 시상을 또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그때부터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항상 1년 정도 시책은. 근데 수수료는 무조건 1년은 아니고 손보는 한 15개월에서 18개월까지도 환수를 보고 생보는 거의 36차월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 환수율이 다르고 시책 환수율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이 메리츠 화재냐 삼성 화재냐 아니면 뭐 ABL 생명이냐 흥국생명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각각 회사별로 환수율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 다 통일은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그 사무실 가면 각자 그 시책 붙어 있는 표 있죠. 그 앞장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얼마 받는지가 나오는데 뒷장에 보면은 그 환수율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해당하는 상품이 어떤 건지, 해당 안 되는 상품이 어떤 건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당 안 되는 상품인데 해당이 되는 줄 알고 계약을 넣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가끔가다 그 같은 회사 거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걸 자사승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설계사 본인 내가 보다 보니까 좋은 상품이 나와서 내가 가입하고 싶어. 근데 보통 대부분 설계사들은 시책은 지급이 안 돼요. 수수료만 주지. 근데 이제 가끔가다 설계사 본인 계약도 시책까지 준다는 회사가 다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수수료랑 시책 보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계약을 할 때 괜찮은 곳으로 하면 보장 내용은 비슷한데 우리 수수료라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곳을 체크하는 게 저희 GA들의 장점이니까 잘 살리면 좋은 거죠. 네. 네. 그게 몇 회 차에 그러니까
본인한테 든 건 아니잖아요. 네. 어디 회사예요? 삼성화재?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헷갈리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설계 매니저님들 있죠. 설계 매니저님들한테 그 계약을 캡처를 해서 보낸 다음에 이거 해지하고 저한테 다시 들어갈 건데 이렇게 되면 시책 적용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네. 각 회사 설계 매니저님들한테. 네.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근데 보통은 시책까지는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는 수수료를 받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각 회사 매니저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밑에 이제 우리 보통 약관 같은 데 보면 써 있는 것처럼 작은 글씨 써 있는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시책을 몇 프로를 주기로 했는데 밑에 보면은 뭐 갱신형 특약은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요새 설계하다 보면 뭐 표적 항암 같은 경우는 갱신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험료가 딱 10만 원인데 10만 원 구간에 맞췄어. 근데 표적 항암이 만약에 10,000원 정도가 들어갔어. 그럼 그건 갱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안 돼 버리면 나는 10만 원짜리를 넣었지만 9만 원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책 10만 원 달성 구간을 못 채운 거죠. 그럼 못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넣어보면서 내가 대신에 확인을 또 해가면서 그리고 뒤에까지 환수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까 그 시책에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옆에 보면은 13회차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계약이 13회차까지 유지가 됐을 때 100%를 준다는 거. 이거는 300%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간편보험을 판매를 해서 13회차까지 유지를 했다. 그러면 이 100%랑 이 300%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총 400%. 그리고 이 연속가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1월달, 2월달 연속으로 10만 원씩 판매를 했으면 20만 원, 그러니까 200%를 더 준다는 거. 그다음에 50만 원씩 판매를 했으면은 180만 원을 준다는 거니까 100만 원이니까 더 180% 정도 더 주는 거죠. 추가로 계속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간들을 잘 맞추면 이 인보험 중에 간편보험을 판매했을 때는 400%가 아니라 600%네요. 총. 이 구간에 맞추면. 그러니까 이 600%도 받을 수 있고 연속 가동을 했으면 300%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아서 최대 1380%, 그다음에 수수료 700% 합치면 손해보험만 판매를 해도 총 2000% 이상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른 영업직들은 이번 달에 계약이 없으면 다음 달에는 수수료가 거의 없죠. 없거나 정말 조금 있거나. 근데 보험처럼 이렇게 계약 유지를 잘해도 2년, 3년에 걸쳐서 수수료를 주고 앞으로 뭐 4년 분급, 7년 분급제 된다고 했는데 7년 분급 된다는 거는 수수료를 4년, 7년까지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번 달에 넣었던 계약을 7년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환수도 당연히 7년까지 보겠지만 7년 동안 수수료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입사하고 한 7년 정도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유지 수수료들이 쌓일 거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기본급이 되는 거고 조금 더 이번 달 계약이 조금 빠지더라도 유지분이 많이 쌓여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재물보험, 단체보험 이런 거라 써 있는데 그러니까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보험 시상이 아니에요. 요 밑에 보면 재물보험, 화재보험은 별도거든요. 근데 화재보험도 이렇게 다 주는 줄 알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재보험은 별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보기 다 헷갈리니까 혼자 보는 것도 있지만 그 각자 팀장님들이나 지점장님들한테 물어봐가면서 그리고 또 급여를 한번 받으면 급여 면담을 해가면서 이제 익혀야 돼요. 이게 한두 번 받아본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전산이 잘 돼 있어서 이 급여 명세표를 들어가면 이 회사를 요 앞에 이 롯데손해보험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 7건에 213만 원, 그다음 유지분이 31건에 25만 원이 어떤 계약이 얼마씩 들어오고 있는지가 하나하나 다 나와요. 자세하게.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왔고 환수가 얼마가 됐고 그게 누구 계약이고 몇 회 차에 됐는지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급여를 받아보시면은 각자 잘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질문 없어요? 왜 유지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하지? 직급별 수수료? 직급별 수수료.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제가 그것까지. 이게 뭐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같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도 이런 지급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왜 라온이 뭐 직급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맨 위부터 여기 FC 컨설턴트 된 이게 이제 기본 우리 FC들. 잘 찍혀요? 잘 나와요? 이건 수수료율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 회사 그 지점별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시책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본 수수료율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FC 그냥 딱 70%내 계약에 대한 70%를 받는 거고 이제 그 위에가 이제 부지점장 SM 여기는 이제 75%로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진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3개월 평균 장기 환산업적 300만 원 이상 또는 가동계보 3명 이상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그냥 20년 납 보험료 기준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최소 3개월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 밑에 나를 빼고 팀원이 3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빼고 밑에 팀원이 3명이 있어서 총 4명이 돼야 되는 거고 그 4명의 매출이 3개월 평균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총 9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개월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그걸 달성하면 SM이 되는 거고 달성하고 나서 또 똑같이 3개월 평균 500만 원에 내 밑에 계보가 5명이 된다. 그러면 지점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6개월 이제 센터장부터는 6개월 평균 1000만 원이 되고 가동계보가 10명이 되면 센터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하고 인원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적용되는 기준들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FC로서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리자의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직급별 수수료 체계도 잘 보시고 하면 되고요. 라곤이 뭐 이거 궁금한 거 있어? 아, 이 센터장 기준이 다른 거는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잖아요. 지금 6개월 평균 1,000만 원에 가동계 뭐 10명. 저거를 6개월 평균 맞추면 이제 센터장 기준이 되는데 그 센터장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같은 건물을 쓰고 같은 사무실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는 당연히 본부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러면 그 본부장님이 이 사무실을 임차를 해놓고 직기비품,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총무님들까지 다 인건비를 주고 고용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내가 비용을 추가 비용을 안 내고 거기서 같이 내부에서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업비가 나가는 게 없죠. 사무실 임차할 필요 없지, 인테리어 직기비품 할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여직원 채용해서 인건비 나갈 필요 없지. 그래서 이거를 보통 계산을 해보니까 딱 센터를 달성하고 사무실을 내가 얻고 여직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고정 비용이 한 6, 700만 원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부담하기 싫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센터장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부담을 하더라도 조건이 맞았으니까 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 내가 사무실을 얻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본부장 기준을 맞췄다. 만약에 3천만 원에 30명을 맞췄다. 그러면 이제 또 본부장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센터장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무실 얻으라 그러면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예요. 1,000만 원 달성하자마자 사무실 얻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지출을 줄이고 내부에 있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면에서는 훨씬 낫거든요. 리스크도 없고. 그래서 저 두 가지를 맞춰 놓은 거. 대신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보면 작은 글씨들 이 조건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SM은 뭐 팀미팅이든 영업계획서든 면담이든 이런 것들을 꼭 해야만 SM 조건을 할 수 있는 거. 그냥 달성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팀원들 관리까지도 잘 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성실하게 이행을 하셔야 되는 거. 그게 안 되고 매출이 안 되면 강등이 된다는 거. 달성하고 나서 저기 지금 옆에 보면 유예기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이 평가기간하고 똑같죠. SMBM은 3개월, 센터장은 6개월. 이게 뭐냐면 열심히 해서 우리가 SM을 딱 달성을 했어. 300만 원에 3명 해가지고 딱 맞춰서 달성을 했는데 달성하면 다음 달부터 또 3개월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달성하자마자 쭉쭉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3개월 안 됐다고 해서 바로 강등해버리면 너무 긴 빠지잖아요. 그래서 유예 기간을 한번 주는 거예요. 첫 3개월, 첫 6개월 이 평가 기간에는 달성을 못해도 한 번 정도는 유예를 해준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수습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유예를 줬는데 그 다음에도 또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강등이겠죠. 네, 3개월마다. 그러니까 이게 3개월 평균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산은 9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300을 안 맞춰도 내가 첫째 달은 300은 했지만 두 번째 달은 200밖에 못 했어. 우리 팀이. 근데 다음 달에 400만 원을 하면 평균을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 원래는 저게 3개월 연속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900만 원을 똑같이 했어도 중간에 200만 원 했을 때 빠졌잖아요. 그러면 3개월 연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올라가기가.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급할 수 있게끔 평균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저 매출은 내 팀원을 포함한 내 매출 포함이니까 4명 정도면 충분히 300만 원 할 수 있다고 보고 SM 조건을 저렇게 해놓은 거고. 근데 저게 최소 기준인 거예요. 항상 300만 원 할 때 3명은 5명에서 300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0명에서 300 할 수도 있는 거고 대신 인원이랑 매출을 맞추면 진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빨간 글씨들도 꼭 잘 봐야 돼요. 크게 물어보세요. 질문. 가동 계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밑에 팀원. 아니 내가 데리고 나의 팀원들 있잖아요. 내가 리크루팅한 팀원인데 왜 가동 계보라고 써놨냐면 그냥 계보가 아니라 가동 계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동을 하는 인원이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매달 매출을 해야 되는 사람. 그냥 코드만 내놓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적에서 다 제외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여기 지금 두 번째 보면 가동은 장기 환산 업적 10만 원 이상자를 말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매달 최소 10만 원이라도 계약을 꾸준히 하는 사람을 가동 계보라고 보는 거고 코드만 내놓고 매출을 안 하는 사람은 가동 계보로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 3명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3명을 다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요. 내가 데리고 온 팀원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이에요. 나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 오버라이딩을 줄여놓은 건데, 그러니까 일반 FC 그냥 우리 FC보다 SM은 5%가 더 높은 게 이게 아까 쉽게 생각하면 공을 하나 더 붙이면 50%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팀 매출의 이 50%를 그 부지점장한테 주는 거예요. 운영비를 쓸 수 있게끔. 지점장을 가게 되면 이 10%의 차액을 지점장한테 가는 거고, 그럼 지점장은 당연히 그 관리를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받고 또 이런 걸로 뭐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커피를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그런 비용들을 할 수 있는 활동비 쓸 수 있는 비용을 하는 거죠. 근데 시책은 다 똑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시책은 다 똑같고 이 수수료에만 직급별로 차등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센터장은 15%, 외부 센터장은 20% 이렇게 가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게, 저렇게 늘어나는 거는 이미 그만큼 돈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쓰는 비용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직급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건이는 다 물어봤어? 그치. 같은 내려와서 같은 SM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만들어야지. 강등이 되는 거니까. 근데 봐봐, 지금 호건이 같은 경우는 호건이가 지점장이 됐고 락원이가 밑에 팀원이니까 락원이가 만약에 SM이 됐다. 그러면은 락원이가 SM이 됐다는 거는 락원이 계보가 300만 원을 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이 300을 빼고 너랑 너의 계보로만 200만 원만 맞춰도 500은 맞춘다는 거지. 근데 그 200을 못 맞추면 강등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락원이보다 더 쉽게 되는 거지. 락원이는 300을 맞춰야 되는데 넌 200만 맞춰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합산 500을 맞추는 거니까 최소가. 근데 거기서 강등이 될 정도다. 그러면 진짜 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강등이 되는 거고. 근데 다시 강등돼도 다시 평가 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실제로 강등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1명 정도밖에 없어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든 다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붙어주고 해서 점점 더 올라가지, 강등되는 경우는 다른 회사는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조건들을 엄청 까다롭게 넣어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업적이 아니라 연속업적. 그다음 뭐 계보업 몇 명, 뭐 매출 몇 명 달성했는데 갑자기 조건을 바꿔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리고 내가 잘해서 올라가면 내 위에 있는 상위 관리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올라가면 분리돼 버려요. 다 이렇게 센터장 정도, 본부장 정도 가면 전부 다 분리인데 저희는 올라갈수록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잘해서 내가 팀장 돼버리면 우리 팀장님 어떡하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 같이 올라가니까.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 그러니까 호건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점장이 됐다, 락원이가 부지점장이 됐다, 그럼 호건이도 더 열심히 해서 센터장까지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락원이 센터장까지 만들어준다고 했다면서? 그러면 너는 본부장은 해야 되는 거지. 알겠지? 질문 있으세요? 이 내용 어차피 근데 이렇게 보셔도 100%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각 팀장님들은 이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것으로 수수료 시책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